이번 시간에는요, 에디트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텍스트는요, 사용자에게 문자를 입력받는 용도로 사용하는 뷰입니다. 사용자에게 입력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뷰가 되겠습니다. 자, 주요 속성인데요. 일단 예제를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골라주시고요. 얘는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에디트 텍스트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include 코트린 서포트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next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activity under main.xml 가주시고 텍스트 탭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버티컬 해주시고 텍스트 뷰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탭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에디트 텍스트란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 클릭해 주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이 다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입니다. 여기 플레인 텍스트부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에디트 텍스트입니다. 하나의 같은 에디트 텍스트인데요. 입력받을 데이터가 미리 설정되어져 있는 게 여러 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고요.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갖다 붙여주시면 입력할 때 점점점으로 표시가 되고요. 넘버를 갖다 붙여주시면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가 올라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는 사용하는 방법이나 처리하는 방법이 전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플레인 텍스트를 하나 드래그해서 붙여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실행해 주시면은, 자, 실행해 주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실행 중에 있고요. 자, 실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터치하시면은 키보드가 올라와서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걸 에디트 텍스트라고 부르고요. 자, 주요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 타입은 입력받을 데이터의 형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자, 터치해 주시고 클릭해 보시면 여기 인풋 타입이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점점점 눌러주시면 여러 종류가 있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신데요. 이 값들이 미리 설정되어져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입니다. 자, 지금 저는 인풋 타입 보시면 텍스트 펄스 네임이라고 되어져 있죠. 제가 여기다가 패스워드를 드래그해서 붙여주시면 얘는 텍스트 패스워드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거를 드래그해서 붙여주시면은 얘는 넘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서요. 보시면은 자, 실행을 해주시고 자, 눌러보시면 얘는 이렇게 비밀번호니까 점점점에서 나오고요. 이거는 이렇게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input 타입이요. 바로 어떠한 거를 입력을 받을 거라는 걸 정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설정했다고 해서 오늘 기능이 달라진다라든가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한테 어떤 입력에 대한 제약이라든가 입력할 때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건 남겨놓고 다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 하나 남기겠습니다. 자, 다음은 힌트입니다. 안내 문구를 설정하는 거고요. 텍스트는 처음 보여질 때 나타날 문자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터치해 주시면 여기 텍스트의 네임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걸 지워주시면은 시작하자마자 아무것도 안 나타나게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힌트라고 있습니다. 힌트. 자, 이거 힌트에다가 자, 입력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밑에다가 입력해주세요라고 문자로 넣었고요. 자, 실행해 주시면은, 자, 실행해 주시고요. 자, 지금 여기 입력해주세요로 나와져 있죠? 근데 뭔가를 입력하면 사라지고, 다 지우면 나타나고, 이렇게 뜹니다. 자, 다음은 IME 옵션스인데요. 키보드의 엔터키의 형태를 설정하게 됩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요거 있죠, 요거. 요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요거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이렇게 체크가 되어져 있죠. 자, 그런데요. 자, 여기에 없고요. 자, 여기에 없고, 자, 이거를 클릭해서 모든 속성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모든 속성을 다 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좀 내려주시면, 여기 IME 옵션스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른 걸로 바꿔주시려면요, 기존 거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자, 액션 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고. 해주시고 실행해 주시면은 자, 이렇게 바뀌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기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가, 를 설정하는 게 바로 이 IME 옵션스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엔터키라고 부릅니다. 저 엔터키를 눌렀을 때, 나는 뭔가를 처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성격에 맞는 걸로 골라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주요 속성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주요 프로퍼티입니다. 자,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를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버튼 하나 붙일게요. 자, 위젯에 있는 버튼을 드래그해서 붙여주시고요. 버튼 붙여주시기 전에, 자, 이 밑에다가, 자, 텍스트에 있는 텍스트뷰입니다. 버튼 붙여놓던 거 일단 지우도록 하겠고요. 자, 텍스트뷰를 드래그해서 붙여주시고, 이 텍스트뷰에 다시 이거 눌러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에컴펫 라지로 맞추도록 하겠고요. 텍스트 어피어런스를 에컴펫 라지로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위젯에 있는 버튼을 갖다 붙이겠습니다. 이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이라고 할게요.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에는 자, 문자열 가져오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에는 문자열 가져오기라고 했고요. 자, main activity.kt 파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튼. 이거 저장해 주시고요. 여기, 자, onCreate 안에서요. 버튼. set onClick listener. 해주시고요. 자, 먼저, 텍스트뷰, 여러분들 입력하신 문자열 값을 텍스트뷰에다가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뷰.텍스트는요, edit text.text. 이렇게 해주시면, 문자열 값을, 가져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행해 주시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출력하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edit text.text 하시면은 여러분들 문자열 값을 가지고 나오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를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위젯에서 버튼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문자열 설정하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요. 얘는 버튼의 아이디를 버튼 2번이라고 줄게요. 이렇게 아이디를 버튼 2번이라고 줬습니다. 자, main activity.kotlin 파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버튼 2.set onClick listener. 자, edit text.text 그 문자열 하겠습니다. 자, 하시면은 오류가 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주시면 이거는 스트링 클래스 타입의 객체가 되는데요. 이 에디트 텍스트의 이 텍스트라는 프로퍼티는 스트링이 아니라 에디터블이라는 객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에디터블이라는 객체를 받기 때문에 스트링 객체를 세팅해 주시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트 텍스트의 문자를 세팅해 주실 때는 이 setText 메소드를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해서요. setText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실행해 주시면은 실행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세팅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보통 edit text.setText 에서 이렇게 길이가 0인 문자를 세팅해 주시면은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edit 텍스트의 내용을 비워줄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눌러주시면 이렇게 비워지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는 리스너입니다. 두 개를 볼 건데요. 먼저 on editor action listener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랑 그 IME options라는 속성을 통해서 엔터키의 모양을 바꿔봤었죠, 그렇죠? 근데 이 on editor action listener를 이용해 주시면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이 리스너가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원하는 처리를 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중첩 클래스를 한번 해볼게요. inner 클래스 enter listener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얘는 on editor action listener입니다. 얘는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메소드가 한 개입니다. 그래서 on editor action 해주시면 되시겠는데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은 여기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다가 textView.text는 editText.text를 갖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불량값을 하나를 반환을 합니다. 코틀린에서 우측에 나와 있는 이게 메소드의 반환값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return true라고 한번 넘겨볼게요. 이렇게. 자, 넘겨주시고요. 자, 바 listener 1은요. 자, enter listener 해주시고요. edit text.set on editor action listener. 자, 여기다가 listener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면은요. 그래서 입력해 주시고 이거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값 가져서 출력되는 걸 보일 수가 있으신데요. 지금 키보드가 내려가지 않았죠, 그쵸? 근데 제가 여기다가 펄스를 반환하게 되면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코드가 처리가 되고 키보드가 내려가는 거 보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엔터키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컬을 처리하고 키보드를 내리겠다고 한다면 return pulse, 키보드를 내리지 않겠다고 한다면 return true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걸 람다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스너 같은 이런 거 사용해 주실 때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메소드가 한 개밖에 없다고 한다면 람다식으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일단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자, edit text.set on editor action listener. 중괄호 묶여져 있는 게 바로 람다식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text view.text는요, edit text.text 해주시면 되시겠는데요. 이 람다식 같은 경우에는 반환값을 작성해 주실 때 그냥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넣어준, 만약에 제일 마지막에 어떤 수식을 넣었다고 한다면 그 수식에 수식을 통해서 연산된 결과값이 반환값이 되고요. 이렇게 그냥 펄스라고 값만 넣어주시면 이 메소드가 다 실행이 끝난 다음에 펄스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식으로 뭔가 구현을 할 때는요, 마지막에 어떠한 값을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반환할 값을 그냥 적어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좀 입력해 주시고 엔터키 눌러주시면 지금 처리가 안 됐네요. 그쵸?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갱신이 안 됐습니다. 여기 텍스트 뷰, 얘 주소값을 이용하게 됐네요. 이 텍스트 뷰에는 이 텍스트 뷰라는 변수 안에는 에디트 텍스트의 주소값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런 거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자, tv로 바꿀게요. 이렇게 tv로 바꿔주시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해서 주시고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처리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는요, 텍스트 왓처입니다. 얘는 리스너라기보다는 감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스너는 어떠한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사건이 발생이 되면 메소드가 호출되는 거고요. 왓처는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애입니다. 얘는 계속해서 뭔가를 입력하는, 에디트 텍스트를 감시하고 있다가요, 뭔가 입력이 벌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는 게 바로 이 왓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주시고요. 일단 얘도 중첩 클래스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너 클래스 에디트 왓처라고 하도록 하겠고요. 자, 얘는 텍스트 왓처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얘는 오버라이딩할 메소드가 총 3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before text changed, 그리고 on text changed, 그리고 after text changed 이렇게 되는데요. 얘는 문자열이 바뀌기 전, 얘는 문자열이 바뀌고 난 후, 이거는 바뀔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on changed 이 메소드만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값이 바로 edit text에 입력한 문자열이 됩니다. 그래서 text view.text는요 p0이라고 넣어줄게요. 이렇게 자 해주시고, 자 이것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왓처라고 할게요. 얘는 왓처는요, 자 edit 왓처 해주시고요. edit text edit 여기 리스너에 되었네요. 여기 지울게요. 자, onCreate에도 하겠습니다. 여기도 하겠습니다. 자, edit 왓처 왓처는요 edit 왓처 해주시고요. edit text add 여기다가 add text change listener 해주시고 여기다가 왓처를 세팅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입력해 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 메소드가 호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셔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입력할 때마다 쭉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얘는 이제 오버라이딩 할 메소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람다식으로 지원하진 않습니다. 얘는 이제 익명 중첩 클래스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edit text add text change listener 오브젝트 해주시고, 자, 텍스트 왓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오버라이딩 할 메소드는 before text change, 그리고 on text changed 자, 해주시고, after text changed 되시겠고요. 마지막으로 얘도 마찬가지로요.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텍스트 뷰 text는
P0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주시고요. 주시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디트 텍스트는요, 사용자에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뷰입니다. 에디트 텍스트를 입력받는 모든 값들은 전부 다 문자열 형태로 받아낼 수가 있고요. 이 문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처리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에디트 텍스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